공군사관학교입니다. 자, 공군사관학교는요, 너무 많죠. 이게 다 변화사항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일단 첫 번째 특이사항이요, 특별 전형. 다른 사관학교는 고른기회, 농어촌, 뭐 재외국민 이런 걸 특별 전형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그 특별 전형 똑같이 있어요. 공사도. 근데 특별 전형 2가 만들어집니다. 신기한 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과에 한해 옛날 정책병과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없어진 지 한 6, 7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부활한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취지를 갖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가지예요. 1차 고득점자 뽑겠다. 점수 낮으면 들어오지 마라. 이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냐. 어떤 우리가 입학, 어떤 입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공사의 가장 큰 어떤 핸디캡, 공사 입장에서 좋은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바로 시력이죠. 육군, 해군, 국가사랑 다르게 굴절률까지 아주 정밀하게 안과 검진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10명이 면접 보러 가면 4명이 집에 가고 그랬어요. 안과 검진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리미리 검진들을 받아보시기 때문에 그게 미리 걸러지죠.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 그럴 정도였어요. 안과 검진 때문에 너무 파일럿이 하고 싶은데 공사를 갈 수 없어.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군 장교가 꿈이라면 그런 친구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가 있다. 대신 공부 잘하는 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막 나로호도 쏘고 이 어떤 우주강국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때 공군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죠. 이때 중추적 역할을 할 인재를 뽑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물론 들어가서 다른 전공이 있거나 이들만을 위한 전공, 뭐 예를 들어 일반 대학들 보면 되게 특수 트랙들이 있잖아요. 모집 단위에. 막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직. 그렇긴 하지만 석박사 연계 과정으로 이 친구들을 키워주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굉장히 큰 조건들이 좀 있어요. 비조종입니다. 이 트랙으로 들어갔을 때 조종 파일럿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 하나. 2번째는요. 신체 검사 기준을 완화해 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력이에요. 시력. 지금은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려면 조종사가 가져야 되는 시력, 굴절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게 아니어도 뽑아주겠다. 이거죠. 3번째가 특별전형 2 이걸로 처음부터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1차 시험 성적이 상위 10% 이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차 시험을 보잖아요. 이 중에 상위 10% 안에 안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미달라도 안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 이내여야 한다. 그래야 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선선발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죠? 종합선발로 가죠. 근데 얘는 떨어지면 그냥 불합격입니다. 우선선발, 이 특별전형도 일종의 우선선발처럼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 특별전형에서 떨어지면 종합선발의 기회는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이 좁아요. 일단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공사 지원자의 상위 10%가 되려면 굉장히 1차 시험 성적이 높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형에 지원자가 많을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좀 아닐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내년에 어떻게 또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게 좀 많이 걸립니다. 제 생각에는 상위 10% 이내여야 한다. 이걸 지원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1차 시험 붙고 떨어지고에 막 심장 두근두근 하는 우리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전형 하나가 생겼어요. 2번째,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이 작년까지 공군사관학교에는 없었죠. 근데 올해 다른 사관학교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애들을 뽑는 것도 학교장 추천에서는 진성지원자, 성실함을 갖춘 친구, 국가관 갖춘 친구 이런 친구 뽑겠다. 이런 목표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5명 추천할 수 있고요. 면접 650점, 1차 시험 점수 미반영, 6사하고 똑같죠. 면접 잔뜩 반영. 그러니까 진짜 진성지원자를 뽑겠다. 어차피 1차 시험은 통과를 했으니까 최소한의 학업적 소양은 갖췄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으로 이 학생의 성실도, 국가관, 그러니까 정말
직업적으로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이런 걸 검증하겠다. 이게 학교장 추천입니다. 공사 처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선발 전형에서요. 면접 비중이 크게 확대됩니다. 진성지원자 뽑겠다는 거죠. 그 성실한 친구 뽑겠다. 이런 건데요. 학교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650점이 면접. 그 다음에 일반 우선도 450점. 이게 제일 특이한데요. 종합선발까지 내려가면 다른 학교는 수능이 막 600점, 700점 이랬잖아요. 다른 사관학교는. 근데 얜 면접이 450점입니다. 330점에서 무려 120점을 끌어올렸죠. 그래서 면접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의지를 아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변화사항은요. 작년까지는 종합선발로 갔을 때 수능 한국사 점수가 아니라 한능검, 한국사 능력검정 점수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수능 한국사 점수로 반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능검은 우선 선발까지만 가산점 형태로 부여가 되고요. 종합선발에서는 수능 한국사로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트랙은 똑같습니다. 일반으로 오면 학교장 추천 있냐 없냐, 있으면 학교장으로 경쟁, 떨어지면 학교장 없는 애들이랑 같이 일반 우선 선발로 경쟁, 떨어지면 종합선발. 단 특별전형 2의 경우 특별전형 1은요 떨어지면 똑같이 종합선발에서 만나요. 근데 특별전형 2는 떨어지면 불합격. 요게 많이 다르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비중은 다 말씀드렸고요. 수능 자체가 400점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종합선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가장 작은 게 공군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제 입학처 우리 교수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차가 커트라인으로 합격을 했더라도 정말 준비되어 있다. 그 학업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장교를 꿈꿔왔고요. 성실함을 갖추고 있다면 우선 선발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면접 비중을 키워놨다는 거죠. 이런 게 모집 요강에서도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2024학년도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모집 요강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인지 이번 입시에서 요거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